힘들어하는 바닷거북을 붙잡아 콧 속에 박힌 이물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바닷거북의 콧 속에서 나온 물체는 10cm가 넘는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거북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지만 언제 또다시 비슷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 Mr. Kim Bum-chul is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science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and a former chairman of the Korean Society of Limnology. He has been working on various aspects to prevent pollution of rivers and lakes and to improve water quality. The content that you're about to watch is one of his articles that have been regularly published in the Korean Fishing Magazine. For effective delivery and better understanding of one of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blems that we face, plastic waste, material from YouTube and Google are quoted.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식품으로 돌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육지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먼 바다에 거대한 해양 쓰레기 해역이 있습니다. 물에 뜨는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영어로는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고 부릅니다.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몇 배에 이르다 보니 이름의 첫머리에 Great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태평양의 한가운데에 몰려 있는 것은 큰 바다에서 해류가 대양의 가장자리를 따라 회전하고 있고 가운데에는 해류가 없는 정지한 해역이 만들어지는데 오랜 세월 해류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던 부유 쓰레기가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대양의 주변을 따라 회전하는 해류는 대서양과 인도양에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쓰레기 해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황해바다에도 거대한 쓰레기 해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해변을 따라 길게 띠를 이루었습니다. 누렇게 마른 풀과 나뭇가지에 섞인 생활 쓰레기들이 바닷물에 일렁거립니다. 냉장고 문짝과 장판, 농약병의 폐타이어까지 쓰레기 천지입니다. 쓰레기의 주요 발생 근원은 양식장, 어선 등에서 발생하는 어업 폐기물과 홍수기에 육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양식장 등에서 버려지는 폐스티로폼이 한 해 150만 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 오염까지 우려되자 경남도가 수매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양식장이 많이 있는 남해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스티로폼의 조각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도 해변 어디 가나 널려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해변의 쓰레기를 연간 2만 톤 이상이나 수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의 절반은 물에 뜨지 않는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 속에는 폐그물을 비롯하여 각종 플라스틱 폐기물이 물에 뜨는 것보다 더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바다뿐 아니라 대청댐, 충주댐 등의 대형 댐에서도 홍수 후에는 직경 수백 미터에 이르는 쓰레기 섬이 형성되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를 건져내느라고 매년 많은 예산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쓰레기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바닥에 가라앉거나 바다로 유출됩니다. 바다의 쓰레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양식장의 부표를 비롯하여 그물 등의 어구와 생활용품 등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되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에 배출되었을 때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바다나 호수의 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는 젖을 표면을 덮어서 저소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저소동물은 어류의 먹이가 되므로 어류도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폐그물이나 쓰레기에 몸이 끼어서 죽어가는 해양동물의 사진은 자연보호 사진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거북이는 비닐봉투를 해파리로 오인하여 삼키고 물고기는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오인하여 먹습니다. 새의 위장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서 죽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그물로 잡은 새우에 비닐 조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우젓에 비닐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쇼킹한 뉴스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점점 작은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파도에 부딪혀 부서지기도 하고 햇빛을 받으면 조금씩 분해되어 잘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5mm 이하의 크기로 부서진 플라스틱을 영어로 마이크로플라스틱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주로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부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모양은 불규칙하고 다양합니다. 밧줄, 부직포, 마대, 옷 등의 합성 섬유는 섬유 부스러기들을 만드는 원인이 되며 마모된 타이어 등도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잘게 부서지면 소멸할 것으로 생각했던 플라스틱이 2004년에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형 쓰레기가 많은 해역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여 떠 있고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조개, 새우, 동물 플랑크톤 등은 물속에 부유한 유기물 입자를 걸러서 먹는
여과 섭식자, 필터 피더입니다. 그런데 먹이의 종류를 잘 선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먹기에 적당한 크기의 입자들을 걸러서 먹습니다. 주로 식물 플랑크톤, 박테리아, 작은 동물 플랑크톤 등의 유기물을 먹는데 비슷한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로 오인되어 먹게 됩니다. 플라스틱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으므로 소화기관에 장애를 주기도 하고 먹이 섭취량이 줄어서 장애를 주기도 합니다. 배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내에 플라스틱이 축적되어 있기도 합니다. 1마이크론 이하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은 세포 조직으로 더욱 쉽게 침투할 수 있어서 동물과 사람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플라스틱은 지용성 물질인 살충제, 다이옥신, PCB 등의 유해물질을 잘 흡착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수중의 유해물질을 모아서 농축한 상태로 동물이 섭식하게 되므로 유해 화학 물질의 오염 피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성분들은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호르몬의 조절 기능을 방해하는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동물 플랑크톤의 체내에 들어가면 이를 먹은 어패류의 체내에 축적되고 먹이 연쇄를 따라 상위의 동물에게 먹히면서 점점 더 농축되어 상위 포식자가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고 있지만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마이크로비드라고 부르는 인공 미세 플라스틱이 치약이나 화장품에 연마제로 첨가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수를 통하여 많은 양의 인공 미세 플라스틱과 섬유 파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은 제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하수 처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천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전 세계 대부분의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선진국에서는 인공 마이크로비드의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식품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최대한 재활용하여 배출량을 줄여야겠습니다.